안녕하세요. 재생물가입니다. 오늘은 책 소개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모습을 10년 전 혹은 20년 전에 어떻게 상상하셨나요? 그리고 그 상상이 어느 정도 자세히 기억에 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상상했던 모습에서 최악의 국면은 피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상상의 디테일은 거의 기억이 나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최선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미래를 제대로 상상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은 저만의 뇌의 능력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의 모습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책에서는 이런 모습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결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데니엘 길버트의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책 제목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실제로 이 책에 다루고 있는 것은 인간의 상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뇌가 왜 이렇게 빈약한 상상력을 발휘하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주도로 여행을 가거나 살러 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제주도에서 즐길 수 있는 날씨, 풍경, 그리고 아름다운 산과 해변을 상상하면서 행복감에 젖을 겁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보면 실제 제주도에 살면서 제주도를 잘 알고 있는 이들은 제주도의 단점을 이것저것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 제주도의 현실을 정확히 잘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 속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누락된 부분들 때문에 행복한 상상만을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즉, 자기의 상상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상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도구이긴 하지만 기억과 지각이 가지는 결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이렇게 결점들을 가진 상상을 고집스럽게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뇌가 우리가 경험하게 될 미래의 것들을 통제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목적지를 피하고 가장 좋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 때문이죠. 제가 앞에서 뇌의 결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결점들이 어디서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뇌는 우리 경험 전체를 있는 그대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경험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실마리들을 축소합니다. 이를 생략하기라고 부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보고 나면 시간이 흐른 후에 영화 전체를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중요한 것들은 플롯 라인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몇 장면들만을 기억할 겁니다. 만일 우리가 보는 영화 전부를 다 기억한다면 아마 우리 뇌는 그 용량을 버티지를 못할 겁니다. 이렇게 압축된 기억들을 다시 꺼낼 때는 곳곳에 빈 공간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기억할 때 이런 빈 공간들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은 뇌가 과거의 기억들의 빈 공간을 채워넣기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주관적 경험이 그 사물의 속성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자동적으로 가정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서 따져본다면 이러한 가정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뇌는 컴퓨터에 저장되는 데이터처럼 저장할 때는 압축을 하고 다시 꺼낼 때는 압축을 해제합니다. 그 사이에 채워넣기와 생략하기가 들어가 있어서 결국 우리의 기억들은 왜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뇌는 어제와 내일을 개념화하면서 즉 과거와 미래를 개념화하는데 그 사이의 빈 곳을 오늘이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채워넣고 있습니다. 현재가 우리 기억 속에서 과거 일부분의 색을 바꾸는 거라면 미래에 대한 상상은 현재에 의해서 완전히 창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막 음식을 먹고 난 후 다음 주에 먹을 음식을 구매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 식욕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할 때 느끼는 감정은 현재 그 일이 발생한다면 어떨지를 상상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는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해 감정을 약간 조정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은 미래의 감정에 대한 우리의 예측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생각보다 모호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뇌는 그 모호함을 이용해서 우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자신은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방어적인 태도로 보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사물을 보는 최선의 관점을 찾아야 하고 그 관점은 현실에서 동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는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심리적 명령작용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작은 슬픔이나 충격은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큰 슬픔이나 충격은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리도록 해서 그 충격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작용합니다. 상상에 나타나는 세 가지 오류가 있는데, 첫째, 상상의 과정에서 우리가 없는 정보를 채워 넣거나 혹은 또 있는 정보를 빠뜨립니다. 이 위험을 피하려면 우리는 미래를 상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현재를 미래에 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건들의 중요 부분은 미래에 없기 때문에 현재에서 끌어와 채웁니다. 셋째, 일단 일이 발생하고 나면은 그 일은 항상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타인의 실제 경험을 사용하여 자신의 미래 감정을 예측하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잘 들어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의 자신이 어떤 모습을 느끼고 있을지 예측하기 위해서는 오늘 현재의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이 평균적인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이 지니는 다양성과 독특성에 대해서 사람들의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의 경험을 대리인으로 사용하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주 이유입니다. 타인의 경험을 공유하고 사용하려면 타인이 자신과 다르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자신은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고 평균적 인간이라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배신하는 뇌의 이런 모습은 저는 뇌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원시시대에 생존을 위해서 선택한 최선의 방법이었고, 현대사회가 그 방법에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발전을 했어도 변하지 않는 모습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서로 모여 살아야 하는 군중의 모습이죠. 이렇게 모여 사는 집단 생활은 우리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들고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되는 모습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더 나은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는 우리 자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타인의 모습에서 타인의 현재의 경험을 통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